네, 안녕하세요. 원스팜입니다. 저번 편에 물고기 과밀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오늘은 그래서 어항 크기별로 물고기 몇 마리 키워야 적당한지 그 마리수를 아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항이든 물고기를 많이 넣으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확 높아져요. 물생활 초보분들,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한수 전문 유튜버 원스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항 크기별로 물고기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그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2cm짜리 네온테트라랑 10cm짜리 금붕어를 똑같이 한 마리로 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고기 종류를 크기별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물고기를 크게 4종류로 나눠봤는데요. 번식이 어려운 소형 물고기, 예를 들어서 테트라류, 체리바브, 메다카, 백운산, 이렇게 상어 기준으로 4cm가 넘지 않는 물고기를 A그룹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번식이 잘 되는 난태색 물고기, 예를 들어서 구피라든지 몰리라든지 플래티, 이런 친구들을 B그룹, 그리고 엔젤, 코리도라스, 구라미 등 4에서 한 7cm 정도 되는 중소형 물고기를 C그룹, 그리고 이제 10cm 이상 크는 금붕어과 디스커스, 이런 물고기들을 D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먼 머스크나 레이저백 같은 반수생 거북이까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15cm짜리 어항부터 90cm짜리 어항까지 한번 물고기 마리수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고기 키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어항이라고 할 수 있는 15큐브. 15큐브는 가로와 폭이 15cm인 어항인데 높이가 좀 더 높게 나와서 한 15 하이큐브라고 많이 하시죠. 이제 부피가 4리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장 적기는 하지만 키울 수 있는 물고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단 한 종류의 물고기만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베타입니다. 베타는 원래 한 마리만 기를 수 있는 단독 사육 어종인데다가 빠른 수평 유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15큐브에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최소 20큐브 정도에 기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15큐브의 베타를 제외한 다른 물고기는 비추천드립니다. 정 원하시면은 체리바브나 백운산 같은 진짜 초소형 물고기 한 2마리 이하? 난태색 물고기는 절대 안 돼요. 임신이라도 한 날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15큐브에는 베타 한 마리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cm 어항입니다. 20 하이큐브는 부피가 한 10리터 정도 들어갈 정도로 15큐브보다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키울 수 있는 어종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역시 베타 한 마리 가능하고요. 번식을 하지 않는 소형 열대어는 한 3, 4마리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잘 번식하지 않는 소형 열대어 키우기 쉬운 순으로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백운산, 제브라다니오, 블랙네온테트라, 체리바브, 메다카, 라스보라류, 테트라류, 예를 들어서 네온테트라, 엠버테트라, 카디널테트라,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램프아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20큐브에서는 여기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중소형 어종은 기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20큐브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키우기 어려운 물고기들이 있는데 인디언 보거나 하스타투스, 또 라미네지, 러미노즈 테트라,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강한 수평 유형 욕구고요. 두 번째는 영역 본능입니다. 수평 유형 욕구는 빠른 유형으로 한 번에 멀리까지 유행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들인데 20cm는 너무 그 친구들한테 짧죠. 그리고 이제 또 라미네지 같은 시클리드과 물고기들은 영역 본능이 있어서 좁은 곳에 여러 마리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큐브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20큐브 한번 정리해보면 베타 한 마리 또는 번식하지 않는 소형 어종 A그룹에 있는 친구들 4마리 이하. 자, 다음으로 25cm 어항 25 하이큐브는 부피가 한 18리터 정도 되는 이제 꽤 어항다운 크기입니다. 역시 베타는 단독 사육이니까 25큐브 가능하고요. 한 마리만. 번식하지 않는 소형 물고기, 아까 자세히 소개드린 종류들은 한 10마리 정도 기를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난태생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들, 구피, 몰리, 플래티, 이런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은 한 2-3쌍, 그러니까 4마리에서 한 6마리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어로 입양하신다면 정말 한두 달도 안 돼서 작은 치어들이 막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마리수로 한 2쌍 정도로 시작을 하세요. 구피의 경우에는 많으면 암컷 한 마리가 한 30마리 이상을 낳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난태생 아이들은 좀 더 큰 어항을 추천드리거나 또 계속 낳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어항이든 결국엔 개체수가 꽉 차게 되고 암수를 꼭 함께 기르실 거면은 주변에 이제 좀 주기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분을 좀 찾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5큐브 같은 경우에는 엔젤 같은 중소형 어종을 기르기엔 아직 좀 좁습니다. 꼭 기르고 싶다면 한 2마리 이하로 기르세요. 하지만 웬만하면 중소형 어종은 30큐브 이상부터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5큐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타 한 마리 또는 번식하지 않는 소형 열대어 10마리,
또는 구피 같은 난태생 어종이라면 2쌍 정도부터. 자, 이제 30cm 어항. 30cm 어항은 정육면체 큐브 형태 어항이 있고 직사각형 형태 어항도 있어요. 오늘은 일단 정육면체 30큐브 어항을 한번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30큐브는 27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부피로 설명드리는데 사실 개체수를 결정짓는 건 수 표면의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좀 쉽도록 부피로 계속 기준을 할게요. 30큐브부터는 베타를 기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뭔 소리야?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베타는 라비린스라는 기관으로 공기호흡을 할 수 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가끔 수면에 나와서 숨을 쉽니다. 이 베타들은 사실 야생에서도 낮은 물가에 살면서 물 위에 있는 곤충을 사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베타를 30cm 이상 높이의 물에서 기르게 되면 가끔 수면까지 올라오는데 좀 버거워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새 하프문이나 더블테일 같이 이제 굉장히 지느러미를 비정상적으로 개량해서 너무 무겁게 된 아이들은 이제 꼬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수직 유형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베타를 기르실 경우에는 30cm 이하의 어항에서 기르시는 게 좋아요. 30큐브 어항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소형 열대어 한 15마리 정도 키우면서 약간의 군형도 볼 수 있고요. 난태생 소형 어종은 역시 번식을 생각하면 한 2-3쌍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만 주변에 분양해 드릴 분을 좀 찾으신 경우에는 4쌍, 8마리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큐브부터 조심스럽게 중소형 어종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엔젤, 구라미, 코리도라스 등등 한 3cm에서 7cm 정도 되는 물고기들, 여전히 3-4마리 정도 적은 마리수를 기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엔젤이나 구라미 그리고 바나나 시클리드, 다람쥐 시클리드 이런 친구들은 영역 본능이 참 강해요. 그래서 여과력을 받쳐줄 용존산소량은 충분할지 몰라도 좁은 곳에서 자기 영역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있으면 싸움이 좀 잦아지고 다치는 물고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30큐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번식 안 하는 소형 열대어 한 15마리, 난태생 어종 4쌍, 중소형 어종 4마리 이하. 자, 그리고 4cm 미만의 해칠링 사이즈의 커먼 머스크나 레이저백 거북이도 한 마리는 30큐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커서 아성체 정도 되면 좀 더 큰 어항으로 옮겨줘야겠지만요. 자, 다음으로 자반어항이라고 부르는 45cm 사이즈의 어항, 부피 40리터의 제법 사이즈 있는 어항입니다. 이 어항에는 소형 열대어는 한 10마리 후반대, 그러니까 17마리, 18마리 정도 기르실 수 있어요. 하스타투스나 러미노즈 같이 군형을 보여주는 물고기들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난태생 어종의 경우에는 6쌍 한 12마리 정도, 그리고 중소형 어종도 4-5마리 정도 길러도 충분합니다. 진주린 같이 작은 사이즈의 금붕어들은 한 3-4마리 정도 기르실 수 있어요. 커먼 머스크나 레이저백 터틀은 아성체 정도까지 길러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60cm 어항, 이자어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자어항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어종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자어항은 좀 특이하게 소폭과 광폭이 차이가 많이 나요. 소폭은 이제 그 폭이 30cm인 경우이고 광폭은 45cm인 경우입니다. 개체수는 제가 한 40cm 중폭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갖고 계신 어항이 소폭이냐 광폭이냐에 따라서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자어항에서는 소형 열대어 기준 한 40마리 정도 기를 수 있습니다. 난태생 어종도 번식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이즈이고, 시작하시는 거라면 한 10쌍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어항부터는 소형 어종을 기르기보다는 중소형 어종을 기르시는 게 좋은데, 어항 사이즈에 비해서 물고기가 너무 작으면 잘 눈에 안 띄고 안 보이거든요. 추천드리는 중소형 사이즈의 물고기 종류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모든 종류의 구라미, 엔젤류, 모든 종류의 코리도라스, 안시도 괜찮습니다. 초록보호 같은 보고류도 좋고요. 바나나 시클리드, 다람쥐 시클리드 이런 시클리드 친구들도 이자어항에 딱 알맞습니다. 이런 중소형 어종의 경우에는 10마리 정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주린이나 조금 소형 금붕어들도 한 6-7마리 정도 기를 수 있어요. 이자어항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형 어종은 40마리 정도 기를 수 있으나 어항이 커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중소형 어종 추천드리고요. 중소형 어종은 한 10마리 정도면 좋다. 작은 금붕어들은 한 6-7마리 정도. 자, 마지막으로 삼자어항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자어항 정도 하시면 사실 물생활 좀 하신 고수분들일 거여서 알아서 잘 하실 테지만, 일단 시작한 김에 개체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자어항은 폭이 45cm인 광폭을 많이 하시니까 광폭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삼자 광폭은 180리터라는 어마어마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작은 연못 수준이죠. 삼자 광폭에서는 소형 열대어는 군형을 하는 아이들만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아이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군형을 하는 대표적인 종은 하스타투스, 러미노즈 테트라입니다. 이 두 종은 한 7-80마리 정도 커버 가능해요. 그리고 중소형 어종은 한 20여 마리 정도 가능하겠고요. 사실 근데 삼자어항은 좀 큰 물고기가 들어와야지 볼맛이 납니다. 그래서 오란다 금붕어 같은 중형 어종이나 디스커스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좋죠. 디스커스나 금붕어, 성어를 기준으로 한 7-8마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시나 비파 같은 빨판 물고기들 한두 마리 정도 같이 키우면 딱 적당하겠죠? 자, 삼자 어항 정리하면 소형 어종 한 7, 80마리 정도 군용하는 종류만 추천드렸고요. 중소형 어종 20마리, 중형 어종 금붕어 같은 친구들 한 7, 8마리. 아참, 그리고 삼자 어항엔 커먼 머스크나 레이저백 같은 거북이도 성체까지 2, 3마리 이상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항 사이즈별로 적정 마리수에 대해서 어종까지 자세하게 소개드리며 가이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물론 이 가이드는 어항이 가지고 있는 여과력이나 환수 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수표면을 통해 용존 산소량이 유입되는 면적 조건과 어종별로 갖고 있는 최소한의 영역 분을 고려해서 마리수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패스에서 무한수 어항을 분양받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어항 크기별 개체수를 기간별로 어종별로 표로 잘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개체수는 행복한 물생활의 지름길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